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토토입니다. 자, 시황을 잠깐 짚어보면 지금 뭐 그냥 계속 좋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노이즈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고용지표라든가 경제지표들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어때요? 뭐 미중 무역 분쟁이니 요런 노이즈들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시장은 계속 움직여. 왜 그럴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다 죽는다 그러고, 무슨 뭐 기업들 뭐 망한다 그러고,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떠드는데 주가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주가라는 거는 항상 선행지표예요. 선행지표. 그래서 먼저 반영을 하고 항상 먼저 움직인다. 경제가 이제 1년 후에 2년 후에 좋을 거다, 또 6개월 후에 좋을 거다 라고 하면 지금 미리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뭐 유동성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여러가지 요인들을 받고 가는데, 주식, 그러니까 자산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슬슬 지금 물가도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금 2007년도부터 2020년도 근처까지 계속 물가 상승이 없는 약간 디플레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없고 금리 인상이 뭐 크게 없는 그런 구간들이 계속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라는 이슈 이후에 지금 뭔가 다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는, 유동성을 엄청나게 푼다는 건 화폐 가치를 억지로 떨군다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유동성의 힘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많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만 놓고 보면, 지금 가치로 놓고 보니까 비싼 거지, 미래 가치를 놓고 보면 항상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더 저평가를 찾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치만 놓고 본다 그러면, 현재 가치만 놓고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비쌀 때 팔고 쌀 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 수밖에 없어요. 사상 최대 실적 내면. 이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없다란 말이에요. 사상 최대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낸 거예요. 그럼 가장 비쌀 때라는 거죠.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다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 자, 이 실적만큼 이게 뭐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지, 이게 앞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업황인지,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오면, 자,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뭐 업황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 거죠. 이 현재만 놓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매수하겠죠. 지금 가장 좋다 그러니까, 그쵸? 자, 최악이라 그럴 때 매도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상 최악이라 그러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겠죠. 사상 최대라 그러면 가장 고평가되어 있겠죠. 밸류 체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뻔한 얘기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이해가 안 되고, 흐름이 이해가 안 되고, 움직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왜곡 흐름도, 왜곡이라는 것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곡 흐름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해를 다 해야죠. 이것도 이제 뭐 내용을 정리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길고 많기 때문에, 회원방송을 통해서 이런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방법과, 이런 걸 알아가는 방법과, 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회원방송에서 자꾸 다 풀어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나씩 해나가시면 되고,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는 제가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지금 현재 놓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건데, 2020년도 자 5월 6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비트컴퓨터 111%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질병이 불러온 언택트 산업의 부각, 서비스 산업의 장기 성장 모멘텀 부각. 자,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거 뭘까요, 지금?
언택트니 온택트니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최근에 보면 뉴스 플로우 보면 경제 뉴스는 전부 다 이런 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마케팅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관련주도 뭐 네이버니 카카오니 얘네들이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진행이 돼요. 자, 시장이 계속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관련 기업들은 버블을 향해 가겠죠. 이 버블이 얼마나 입혀질지는 자, 돈의 힘이 어디에서 끊기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왜곡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부각받지 못한 기업. 자, 언택트, 온택트 기업들을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도 밸류 부담이 없는 기업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기업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불러온 언택트 산업의 부각.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늦었어요. 2019년도 10월. 자, 2월. 20년도 2월까지. 제가 빅데이터 이야기하고 헬스케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뭐가 세요? 가장 센 게 뭐예요? 그쵸? 모든 비중을 여기다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을 맞춰서 이동해가면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이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럼 이때는 뭐가 관심이 있었을까? 이때 제일 강했던 거, 반도체. 전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쪽이 더 부각받으니까 전부 이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여기서 못 움직일 거라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못 움직일 거라는 게 아니고, 주가라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단기 변동성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만 리스크한 구간이다라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리스크 있는 구간에서 굳이 신규 편입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리스크도 물론 장기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팔 이유도 없는 거고요. 버블이 얼마나 심하냐,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공부가 필요한 거죠. 자, 의복이님이 111% 수익 인증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보면 자, 가입 후 8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19년 4월 30일 빅데이터 원격진료 관련주로 매수를 했었고, 멘토님의 방송에서도 이 종목이 언급되어서 잘 사뒀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편하게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절반 매도가 원칙인데 급하게 팔다가 실수로 전량 매도를 해버렸네요. 나중에 재편입 가능한 시점 알려주시면 다시 매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이 나왔을 때 이제 편입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편입을 했던 것 같아요.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6,000원 살짝 아래인가 6,000원 근방이었나,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코멘트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자, 공식 추천은 안 나갔던 이유는 자, 이런 이 종목들보다 더 좋은, 자, 밸류 매력이 크게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속도는 요 종목들이 굉장히 빠를 거다라고 코멘트는 드렸지만, 자, 공식으로 추천은 안 들어갔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더 커 보이는 종목들을 담았던 거고요. 자, 가비아라는 종목은 IT 빅데이터, 이제 자택근무 관련해서 뭐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고, 자,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자리들이 요런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담았던 자리들을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비트컴퓨터라는 거는 여기서 왜 추천 안 했을까요? 밸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담을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죠. 밸류가 상대적으로 IT 쪽이나 이런 쪽보다 밸류가 비싸요. 근데 그게 합당하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이제 논란의 요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요런 쪽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먼저 맞춰져 있는 기업들을 좋아해요.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성과도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회원방송에서 코멘트 나간 자리, 자, 이 초록색 동그라미 같은 자리는 따라잡는 포지션들은 잘 안 나옵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이슈라든가 이런 이슈는 뭐 10년 만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락이니 어쩌냐 하면서 막 언급이 나왔던 구간들이라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흔드는 구간들이어서 따라잡는 포지션들이, 그러니까 바닥에서 뭐 한 바닥 근방에서 이제 뭐 폭락이 나왔던 그 하단 구간에서 50% 이상씩 상승했는 구간에서 편입 이야기를 했던 이유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보통은 요 정도 움직이고 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밑에서 한 50% 정도 올라오고 하면 밸류가 부담이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밸류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가비아 같은 경우는 자, 이익 밸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지배주주 순이익이 107억이죠. 자, 시가총액이 1900억이니까 대충 이익 밸류가 19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900억을 뭐 100으로 나누면 19배죠. 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지배주주 순이익 60억이에요. 60억에서 1700억이면 어때요? 638. 대충 25배가 넘어가죠. 이익 밸류가. 그러면 뭐가 더 싸요? 자, 19배, 25배. 이게 훨씬 싸죠. 25배에서 30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밸류 매력적인, 제 기준에서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기는 거는 4,000원 밑으로 빠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까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밸류를 안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자, 4,000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자리예요. 자, 10배 미만 구간이니까. 자, 성장률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많이 싸다고도 볼 수 있는 자리죠. 근데 그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타협을 하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대충 이제 7,000원에서 5,000원 사이 구간인 것 같아요. 요런 구간 내려오면 사서 장기 보유를 하면 뭐 수익이 이제 많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비아 같은 경우도 만원 밑에서는 굉장히 비싸지 않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컴퓨터는 그러면 뭐 하는 회사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헬스케어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 기업이에요. 보면 뭐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의료 정보 서비스라고 EMR, 클레머 뭐 이런 뭐 솔루션이 서비스인지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클레머는 의료정보 업계 선두주자인 비트컴퓨터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의료정보 서비스다.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하고, 병원 솔루션, 뭐 의료정보 사업 부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부분, 공공보건 사업 부분, 교육 사업 부분, 뭐 요런 거에서 가장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업 중에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 관련 대장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지수가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정이 받고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자, 후발주들이 부각되는 타이밍들이 올 거예요. 자,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움직이게 되면 요 기업들보다는 저는 이제 후발주들만 추천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져주면 모르겠는데,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자,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신규 편입 포지션은 굉장히 장기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장흐름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많이 받고 있으면 어때요? 비싸겠죠. 지금 비싸단 말이에요. 뭐 25배, 30배 정도 돼요. 뭐 밸류가 보면 자, 이익 밸류가 막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가비아 같은 경우만 상대적으로 살짝 좀 저렴해요. 한 20배 정도 되니까. 그래도 뭐 요런 자리에서 사실 사고 싶죠. 그러니까 가비아는 대충 가비아 같은 경우 보면 한 30% 정도 빠져주면 굉장히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알서포트,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자리에서 한 50% 정도 빠져줘야 이게 밸류 매력이 확실하게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까지 빠져줄지 않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구간에서 뭐 한 2, 3년 이렇게 머물렀다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주면 좋은데, 그 부분을 확인을 우리가 버블을 크게 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보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신규 편입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자, 후발주들을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같은 섹터 내에 있지만 밸류 매력이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순환매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자, 빅데이터 뭐 요런 관련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서비스, IT 서비스 요런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딱 두 기업이 떠오르죠. 네이버, 카카오. 자, 이게 주도준 거예요.
자, 주도주들이 움직이면 이 주도주 꺼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섹터는, 이 주도 섹터가 꺼질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 꺼질지 누가 알 수 있어요? 꺼지고 나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 1년이 갈지, 6개월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섹터 흐름이 마무리되는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는, 지속해서 관련 섹터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되, 지금은 이제 밸류가 부담이 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보이기 때문에, 밸류 체크를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빅데이터 섹터가 부각이 되기 전에는 아무거나 담아도 되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차별화를 둬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기업이 어때요?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때 어때요? 자, 중소형주들은 이제 소외가 되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자리가 어때요? 이제 맥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들을 항상 기억해야 돼. 이때 밸류 매력을 딱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항상 좋은 매수 포지션이다.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순환매가 여기서, 자, 얘네는 뭐예요? 주도주.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도주인데. 자, 알서포트와 뭐 비트컴퓨터는 뭐예요? 자, 대장주. 그러면 흐름은 어떻게 갈까요? 항상. 자, 주도주들이 흐름을 먼저 잡아주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가끔은 대장주들이 먼저 흐름을 잡아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확률적으로는 주도주들에서 먼저 흐름이 나온 다음에 대장이 잡히고 후발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들이 나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밸류가 고평가되고 섹터 전체적으로 버블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자, 조정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순환매 흐름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도주 같은 경우는 운이 좋으면 잡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못 잡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주 후발주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흐름 체크들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잡아낼 수가 있다. 물론 그 시기에 관련이 없으면 못 잡아내겠지만 주도주의 흐름들을 체크가 된다 그러면 대장주 후발주들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자, 이런 종목들을 다 언급을 했었고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가장 부각받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다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회원분들 포트폴리오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후발주들로 확대되는 이유들과 이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이유들도 항상 가치를 기반으로 자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불변의 진리는 뭐예요? 불변의 진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주도 섹터라는 건 항상 만들어지고 주도주가 나오면 대장주 흐름들이 보이게 되고 자 그러면 후발주로 확산되는 흐름들이 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우리가 취해갈 포지션들이 확률이 높은 쪽이 후발주고 자 대장주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주도 섹터는 운이 좋아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이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할 때, 주도 섹터와 후발주까지 다 움직인 섹터들은 어때요? 이미 밸류가 버블에 있는 경우들이, 자, 9할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런 섹터는 철저하게 외면을 해야 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든, 어디까지 더 올라가든, 박살날 때는 가장 처참하게 박살이 나기 때문에, 외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은 지금 자리는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이다. 여기서 100%가 더 가든 200%가 더 가든 지금 자리에서 빠지면 한 50% 정도 조정이면 40% 50% 정도 조정이면 다시 신규 편입 자리가 나오는데 지금 자리에서 100%가 더 움직이고 200%가 더 움직이고 이 이상이 더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하락은 90% 이상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2017년도에 자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자 경험을 해보셨죠. 회원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이런 순환매 원리들을 이해를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빠질 거다 올라갈 거다. 자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절대 투자 성과라는 걸 높일 수가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이런 경험들이 축적될수록 회원분들의 자산이, 미래 자산이 이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늘어날 계좌 수익률들이 이미 계좌에 찍혀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흐름들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